안녕하세요. 권가의 커피 특강 네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한 공지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커피 특강은 저한테 강의 요청이 많이 좀 오셨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고 앞으로 필요하시면 이 강의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계속 동영상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서 시범 강의만 한 5개 정도를 유튜브에 올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강의는 이제 프라이빗하게 그분들에게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권가의 커피 특강은 유튜브 통해서 계속 진행할 거고요. 다만 이제 저희 수강하시는 분들에게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로 문의하시면 제가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더욱더 세부적으로 영상으로 찍던지 아니면 전화로 상담하든지 아니면 다 병행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제공해 드리는 걸로 하고, 그리고 또 저희 가게에 오셔서 4번, 한 2번 정도 하려 할 땐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4번 정도 핸드드립 커피 추출과 관련된 거 집중적으로 저하고 같이 실습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차별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권가의 커피 특강 강의는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유료로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별도로 제가 더 세부 자료들을 원하시는 내용들을 동영상이든 유선전화든 아니면 오셔서 실습을 하시든 그렇게 해서 제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추출의 대분류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마쳤는데 오늘 추출의 대분류, 추출의 소분류 할 것이고요. 추출의 가장 중요한 3요소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출이란 무엇인가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추출과 관련된 것을 강의가 마칠 때 총정리해서 그럼 우리가 추출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는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출의 대분류, 소분류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간단한 거 2개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책이 절판됐을 수 있는데 신의 커피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 내용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COE 대회, 컵 오브 엑설런스 대회를 통해서 그 파나마의 게이샤, 거기서 에스메랄다 농장 커피가 처음으로 커피 역사상 처음으로 그 COE 대회 생긴 이후로 처음으로 심판 전원일치 100점을 받은 커피가 나옵니다. 그게 파나마의 게이샤라는 커피입니다. 그런데 스페셜티 커피는 농장까지도 가야 되거든요. 나중에 스페셜티의 요건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한 번에 쫙 다 훑고 가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그때 양념처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나마의 게이샤의 에스메랄다 농장 커피, 에스메랄다 농장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파나마 게이샤일지라도 에스메랄다 농장 커피냐 아니면 다른 농장 커피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거의 10배 이상 나기 때문에 파나마 게이샤 커피는 무조건 좋은 커피야 라고 생각하시면 사기당하기 딱 좋은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기쳐서 말도 안 되는 커피를 비싸게 파는 가게들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절대 속으시면 안 되고요. 파나마 게이샤 에스메랄다 농장 커피가 심판 전원일치 COE 대회에서 100점 만점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커피의 가격이 100배가 뜁니다. 지금 아마 그 커피를 지금도 공급은 되니까요. 그거를 저희 가게에서 만약에 로스팅해서 판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 배치, 저희는 직화식 핸드 로스팅을 하기 때문에 한 배치 한 340g 안팎 나오는데 최소한 한 30만 원 정도는 갈 겁니다. 그때 가격은 변하지만 굉장히 고가의 커피죠. 이거는 스페셜티 커피에 들어가는 겁니다. 명품 커피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명품 커피라고 하면 자마이카 블루 마운틴, 하와이안 코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죠? 코피로아를 명품 커피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워낙에 유명한 커피여서 명품 커피라고 이름이 붙은 거고, 사실은 스페셜티 커피는 훨씬 더 좀 까다로운 절차들이 있습니다.
산지도 나와야 되고 생산량도 나와야 되고 커피의 이력이 정확하게 추적될 수 있어야 스페셜티 커피로 분류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갖춰지는 거거든요. 그 스페셜티 커피 중에 심판 전원 일치 100점 만점을 받은 COE대에서 그 커피가 바로 파나마 게이샤의 에스메랄다 농장 커피고, 그것을 책으로 낸 게 한국에서는 신의 커피라는 이름으로 책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시면, 절판됐으면 뭐 구하기 어렵겠지만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내용 재밌습니다. 보실만 하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출은 크게 물이라는, 커피에서의 용매제는 항상 오직 하나입니다. 물입니다. 물이라는 용매제를 써서 물에 녹는 물이라는 용매제를 쓰니까 물에 녹는 성분이 당연히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수용성 성분만을 추출하는 커피의 추출이 있고, 물이라는 용매를 써서 수용성 커피에 내재되어 있는 수용성 성분과 지용성 성분을 같이 추출하는 추출법이 있습니다. 이 수용성 성분과 지용성 성분을 추출하는 추출법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에스프레소 커피 추출법입니다. 이제는 그 수만 개의 그 많은 커피숍에서 다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으니까 에스프레소 머신 뭐 별것도 아닌 것처럼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지지만, 앞으로 이제 저희 커피 특강에서도 보시면 에스프레소는 별도로 한 서너 번, 너덟 번에 걸쳐서 에스프레소는 특강을 진행해야 됩니다. 에스프레소는 굉장히 특별한 커피고, 예, 아주 독특한 추출법이죠. 물이라는 용매를 이용해서 수용성 성분뿐만이 아니라 물에 녹는 수용성 성분뿐만이 아니라 기름에 녹는 지용성 성분까지 추출하는 추출법이니까 하나의 별도의 추출법으로 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수용성 성분 추출법은 뭐가 있냐? 많이 있죠. 우리가 앞으로 할 핸드드립 커피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많이 보셨던 뭐 사이펀, 이렇게 알코올 램프 딱 켜갖고서 요즘은 할로겐 등도 많이 쓰죠. 사이펀 커피라든가, 또 매니아분들이 좋아하시는 프렌치 프레스를 이용한 커피라든가 해서, 또 뭐 우리가 커피의 분쇄도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커피를 가장 곱게 분쇄하는 해서 커피를 만드는 방법이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중동 지방에서 이브릭이나 재즈베를 통한 터키시 커피라고 있거든요. 그럼 그 터키시 커피 같은 것도 에스프레소보다도 훨씬 더 곱게 분쇄해서 커피를 굉장히 진하게 추출하지만, 그것도 역시 수용성 성분만 추출하는 추출법입니다. 이 에스프레소는 여러분들이 뽑은 거를 자세히 보시면 이 검은 커피 용액 부분이 이제 밑에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그 위에 두껍게는 한 1cm 정도가량의, 이게 예를 들어 에스프레소를 뽑는 에스프레소 샷이라고 친다면, 보통 유리죠. 그러면 이제 여기 커피 용액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크레마라 그래서 거품층이 있습니다. 그렇죠? 잘 뽑힌 거는 뭐 1cm도 넘어가기도 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이게 갓 볶은 커피를 또 사용하면 또 그 거품층이 두터워지는 그런 현상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크레마층이 있고, 이 크레마 위에 보면, 위에서 바라본다면 똑똑똑똑 기름방울 같은 게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에멀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크레마, 에멀전, 이게 다 지용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용매제를 이용해서 지용성 성분까지 추출해낸 게, 어떻게 보면 억지로 기계의 힘을 빌려서, 도구의 힘을 빌려서 추출해낸 것이 이 에스프레소 추출 수용성과 지용성의 추출법입니다. 저는 이제 추출의 소분류 들어가면 어떻게 나누지만, 이렇게도 나누지만, 저는 추출의 소분류를 하나를 더 분류를 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화면이 예, 나오겠네요. 추출의 소분류를 보면 이 앞에 두 개, 1번과 2번은 그대로 가져가고요. 또 하나를 저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더치커피를 넣습니다. 더치커피.
요즘은 더치커피라는 용어 잘 안 쓰죠? 요즘은 콜드브루라고 많이 씁니다. 콜드브루. 찬물 추출법이죠. 물론 더치커피도 수용성 성분만 나옵니다. 그거는 이 수용성 성분 추출과 수용성의 지용성 추출 대분류에서 둘로 나눌 때에 더치커피도 당연히 이 수용성 성분 추출법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왜 저는 소분류를 할 때 더치커피를 따로 빼냐 하면 너무 독특한 추출법이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일본 사람들이 워낙에 스토리 메이킹을 잘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더치커피를 만들 때 우리가 다 아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덜란드 상인이 식민지에서 커피를 볶아갖고 자기네 본국으로 그것을 팔기 위해서 항해, 그 소위 말해서 그 선박에 싣고 오다가 실수로 그 볶은 커피를 물탱크에 빠뜨렸더니, 그리고 빠뜨린 줄도 몰랐는데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그 물탱크를 열었더니 커피자루가 들어있었고, 그 커피자루에서 나온 성분 때문에 물탱크가 전체가 다 커피물이 있었는데 그 커피물을 마셔보니까 너무 독특하고 맛있더라. 그래서 이게 찬물 추출이 또 다른 맛을 내는구나 해갖고서 그 더치커피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뭐 네덜란드 상인이니까, 네덜란드가 우리가 보면 이 독일인 도이치고 더치는 네덜란드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붙었다라고 이제 스토리가 되어 있지만 그냥 그것은 믿거나 말거나의 얘기고, 하여간에 찬물로 추출하는 겁니다. 이 찬물로 추출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커피가 갖고 있는 성분 가운데 뜨거운 물, 예를 들어 한 60도 이상, 50도 이상의 물이 되어야만 추출이 되는 성분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더치커피는 그 50도 이하의 물, 30도 이하의 물에서만 추출이 될 수 있는 성분만 빠져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결과가 생기냐 하면, 커피의 그 맛을 보면 굉장히 커피가 깔끔하다는 느낌이 납니다. 왜? 여러 가지 맛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더치커피를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부는 또 싫다고도 하세요. 왜냐면 많은 성분들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긴 시간 추출하니까 또 커피의 그 소위 말해서 농도는 굉장히 좀 짙어져서 아주 독특한 커피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수용성 성분만 추출하는 추출법, 그리고 수용성과 지용성 성분을 함께 추출하는 추출법, 곧 에스프레소 추출법, 그리고 찬물로 추출하는 더치커피 추출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하나 제가 나중에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 지우면 지저분해지니까 여기다 쓰겠습니다. 추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분쇄도입니다. 분쇄도. 자, 분쇄도라는 건 커피를 어떤 굵기로 가느냐가 분쇄도를 말하는 겁니다. 둘째는 물의 온도입니다. 물의 온도. 셋째는 시간입니다. 시간. 추출을 할 때 그 결과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가 뭐냐? 그럼 첫째는 커피를 어느 정도의 굵기로 가느냐, 분쇄도. 둘째는 커피를 추출할 때 얼마나 뜨거운 물 혹은 얼마나 식은 물로 추출하느냐 해서 물의 온도. 소위 말해서 용매제의 온도를 말하는 겁니다. 셋째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뭐냐면 그 추출하고자 하는 해당 커피를 물에 얼마나 많이 담궈 놓느냐. 일단 요렇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추출의 3가지 요소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또 분쇄에 대한 얘기도 우리 커피 특강을 들으시는 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커피 강의를 계속 이것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뭐 한 서너 강좌 하다가 말아버릴 거니까 뭐 이거 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 생각하셨던 분들도 이제 계속, 물론 여기서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실제로 유료로 수강하는 분들과는 당연히 차별적으로 강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커피 특강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니까 많이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4번째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